자, 그러면 이제 14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 단어들이 다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냥 계속 볼 건 1년 내내 볼 거예요, 하여튼. 그렇죠? 보증인. 보증은 뭐 보증인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보증. 보증은 써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쓰지 말아야 되면서도 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납세 고지서. 이거는 이제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런 뜻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신고 납부, 이건 납세무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납부하는 거고, 부가 징수한다. 우리 부가 이런 말 쓰죠.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그렇죠? 부과하여 징수한다. 그러면 부과 징수. 그럼 부과한다는 것은 세금을 결정해서 징수, 거둔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해서 말하면 세금을 결정해서 거두어 드리는 개념. 이것을 우리는 부과 징수라고 합니다. 부과 징수. 세금을 결정해서 거두어 드리는 거. 이것을 부과 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보통징수, 20번에 특별징수. 그럼 보통징수는 무슨 뜻이냐? 고지납부. 중요한 단어예요. 고지납부를 보통징수라고 해요. 보통징수, 고지. 지방세를 세액을 과세관청이 계산해서 고지납부시키는 거. 이것을 보통징수 이렇게 합니다. 보통징수. 그 다음에 특별징수는 뭐냐면 지방세의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하고 비슷한 개념이 특별징수입니다. 원천징수하고 비슷한 개념이 뭐예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네. 그럼 용어를 왜 다르게 쓰냐? 다르게 써야지 구분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원천징수는 어떤 거였었죠? 급여를 지급한 바로 세금을 떼는 거. 즉 원천징수는 어떤 소득이 생기면 어떤 행위를 하면은 바로 세금을 떼는 거. 그게 바로 원천징수였어요. 그럼 특별징수도 마찬가지야. 지방세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바로 세금을 떼는 거. 그게 바로 특별징수 이렇게 합니다. 특별징수.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특별징수 의무자. 의무자는 이제 지방세 원천징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징수금이라는 용어죠. 징수금. 징수금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금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 본세인 지방세도 있고 가산금이 뭐라고요? 가산금? 가산금 무슨 뜻이었죠 아까? 연체이자. 그다음에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지방세도 안 내고 가산금도 안 내. 그러면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재산을 압류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압류 집행한 다음에가 이제 매가. 그렇죠? 압류하고 매가. 그다음에 이제 청산이라는 걸 해요. 청산은 뭐냐면 빚잔치 하는 거야. 빚잔치. 서로 빚잔치 막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요 과정을 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체납처분이라면 체납처분. 네, 체납처분. 압류해서 매각했다가 청산을 하게 되면 이걸 뭐란다? 체납처분 이렇게 합니다. 체납처분. 그럼 이 체납처분 집행할 때는 일단 세무서 주머니 돈이 먼저 나가야 돼요. 평택시가 먼저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 빚잔치 할 때 그걸 받아내는 거야. 먼저 비용 쓰고. 아시겠어요? 네, 이런 비용을 체납처분비. 이렇게 압류하고 매각하고 빚잔치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그럼 세무서 주머니에서 돈이 먼저 나간 거예요. 그거 당연히 빚잔치 할 때 이 돈 받아내야지. 그렇죠? 이런 거를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 징수금. 네. 자, 이런 용어도 우리 익숙치가 않죠. 어쨌든 이제 자꾸 들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아까 설명했었죠? 가산세는 뭐예요? 신고나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추가로 더 내는 세금. 그렇죠? 가산세. 가산금 뭐라고요? 연체이자. 그렇죠? 연체이자. 네. 여기는 아까 또 했네.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똑같아. 일반 가산금은 무슨 뜻이었죠? 단 하루라도 밀리면 내는 것이 일반 가산금.
중과상은 무슨 뜻이었어요? 1개월이 지나면 1월이 지나면 또 이자를 내야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중가상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 가상금은 낼 정정, 중가상금 내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저거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다만 우리가 이제 중가상금은 금액 제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가 돼도 무조건 붙여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이 경우 같은 이 경우가 아니라 위에 중가상 네 번째 줄 밑에 중가상금은 위 1번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체납된 세금이 29만 원 나왔어. 그럼 중과상금이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는 거죠. 그럼 만약에 체납된 지방세가 28만 원 나왔어. 그러면 내가 밀리면 기본가상금, 일반가상금만 내고 중과상금은 안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빨리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빨리 몇 년 뒤에 내면 돼? 한 30년 뒤에 내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 어차피 안 붙잖아, 이제 중과상금 이자가. 중과상금은 1월이 지날 때마다 계속 이자가 붙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가상은 뭐야? 그냥 한번 3%만 내고 끝이야. 그렇죠? 그러면 계속 안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 계속 안 내면 압류해버립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국민연금을 이 사람이 안 낸 거예요. 국민연금이 우리가 이제 보면 4대 보험 중에 제일 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0만 원인가 연체를 한 거야. 그럼 계속 안 낸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압류해버린 거야. 강남의 아파트를 압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냈어. 어떤 매각해버린 거야. 그럼 만약에 8억짜리 부동산, 강남이 얼마 비싸? 8억짜리 부동산인데 6억에 낙찰이 된 거야. 그러면 나 얼마 날린 거예요? 200만 원 날린 거야? 2억 날린 거야? 2억 날린 거야? 2억 날린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압류를 하게 되면 체납된 세금을 다 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압류가 무서운 거야. 어? 압류해도 그래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공매버립니다. 마음대로 공매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평택에 4억에 내가 분양받아오는 것을 2억의 경매로 낙찰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세금 체납된 건 200만 원인데 2억이 낙찰되면 나 2억 날린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압류가 들어오면 뭐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압류가 들어오면 체납된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땡빚을 내서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매되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공매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슬픔은 남의 행복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남 존중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압류 조치를 취한다는 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과상금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체납처분비. 자, 말씀드렸죠. 재산을 압류하고 보관, 운반, 매각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래서 압류하고 매각, 청산, 빚잔치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체납처분비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공과금. 우리가 공과금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럼 여러분들 전기세예요, 전기료예요? 전기료예요, 료. 근데 꼭 주인집 아줌마는 전기세라고 그래. 이번 달 전기세, 수도세 밀렸어. 그것이 아니라 전기료, 수도료제료. 이 바로 공과금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준조세라고 그래, 준조세. 세금에 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 용어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무 용어로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금과 공과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세금은 아닌데 준조세, 준조세. 그런데 이제 비슷한 개념은 강제성이 있다. 이거죠. 강제성이 있다. 강제성이 있다. 그렇죠?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준조세고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얘는 세금은 뒤에 세자가 다 붙어. 세. 취득세, 재산세. 그러니까 뒤에 세자가 아니면 그건 세금이 아닌 거예요.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료, 수도료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바로 공과금이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합, 정보통신망 뭐 넘어갑니다. 전자신고 아까 뭐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로 신고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전자납부 됐고, 전자송달. 우리 송달이라는 건 뭐였냐면, 송달은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 이런 거죠. 시군구청이 있고 납세무자가 있다. 그럼 납세무자가 시군, 평택시에다가 서류를 내면 이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서류의 제출이라고 합니다. 서류의 제출이라고 표현하는데 시군구에서 납세자가 보낼 때는 서류의
송달이라고 하죠. 서류의 송달. 이게 개념적인 차이점이에요. 평택시에서 여러분한테 서류를 보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서류의 송달.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평택시에다가 신고서를 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서류의 제출. 이렇게 표현해요. 제출. 네. 그럼 전자송달이니까 뭐야? 메일로 보내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메일로 보내주는 거. 그렇죠? 근데 요즘 메일보다는 우리가 카톡을 대부분 하잖아. 근데 앞으로 법령이 바뀌면 카톡 송달도 있을 것 같아요. 카톡 송달. 카톡 송달. 카톡 송달은 수신 확인 돼야 한대요. 카톡 송달은 수신 확인이 돼야 한대요. 되죠? 아니, 우리 카톡 보면 수신 확인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송달이 되면 도달 수신 확인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체납고지서 카톡으로 보내면 그걸 확인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눌러버린 거야. 카톡하다 나도 모르게 눌러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송달된 걸로 확인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송달된 걸로 봐서 이제 압류 들어오는 거야. 너 당신 확인했잖냐 이거야. 그 카톡 송달이 되면 효과가 있어. 그렇죠? 나만 친구한테 얘기한다고 해도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보이긴 보이잖아. 그럼 내가 곤란한 문자는 이게 안 누르면 되잖아. 그렇죠? 대충 뭔지 아니까. 세금 체납액이 막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누르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거도 잘못 눌러버린 거야. 그러면 송달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압류 들어오는 거죠. 이게. 카톡 송달 되면 누르지 말자. 네, 누르지 말자. 송달, 난 몰랐다. 그렇죠? 난 몰랐다. 그렇죠? 그 다음에가 체납자, 세금을 밀린 자가 체납자죠. 세금의 빚쟁이가 체납자죠. 그렇죠? 체납액, 밀린 세금, 특수관계인,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간에 거래한다거나 형과 동생 간에 거래하면 이런 게 다 특수관계죠. 하여튼 세법상 특수관계가 되면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가 준용규정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어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이 용어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쭉 읽어보자. 단어 공부. 그래서 단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죠? 오늘까지 이제 단어 공부한 거고.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조세 총론에 가보시면 주요 조세 구분, 국세다, 지방세다, 목적세다, 부가세다. 이런 말도 이제 다 아시죠? 자, 우리가 다 설명했던 용어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가로 설명할 게 납세의무의 근데 거기 보시면 목적세. 목적세의 반대말이 뭐였죠? 보통세.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세가 몇 가지 없다고 그랬어요. 국세 중에 목적세는 이름만 봐도 목적이 보인다고 그랬죠? 교육세. 교육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가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교육세는 그 지방교육을 위해서. 맞죠? 네. 반면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세 반대말이 뭐였죠? 독립세. 독립세.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국세 중에는 교육세, 농특세, 지방세 중에는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세로 움직입니다. 반면 지방소득세는 뭐다? 독립세다. 독립세는 뭐예요? 바늘. 그렇죠? 바늘.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후 또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는 독립세거든. 재산세라는 세금을 독립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 재산세 받을 때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더 받아요. 그럼 이 지방 재산세가 100만 원이다. 100만 원 나오면은 요 지방교육세는 요 100만 원의 20%만큼을 지방교육세를 받습니다. 그럼 100만 원의 20%는 얼마죠? 2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이 세금이 결정되지 않으면 거둬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게 나와야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바늘이니까 뭐라고요? 독립세. 실이니까 얘가 뭐예요? 부가세. 그렇죠? 바늘과 실과의 관계.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은 그 종류는 뭐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납세의 성립확정. 자, 이제 중요한 용어인데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성립확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납세 의무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의무를 우리는 납세 의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국세든 지방세든 납세 의무의 절차가 있어요. 납세 의무. 납세 의무의 절차가 있다.
절차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도대체 납세무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납세무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납세무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납세무가 어떻게 없어지는 건지 사라지는 건지 소멸하는 건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충 세금이 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 순서가 있다 이거지. 우리가 마치 민사 재판하면 민사 소송 절차가 있어요. 1심, 2심, 3심.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납세무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세금이 결정되고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납세무가 발생하는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납세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러면 납세무가 성립하려면은 우리가 뭐냐?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 과세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런 걸 과세 요건의 충족이라고 합니다. 요건을 갖춰야 돼. 세금 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 과세 요건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아까도 봤습니다. 4가지가 있더라고요. 4가지 요건을 알아야 돼. 4가지가 뭔지가 결정이 돼야 돼. 그러면 이 세금은 누가 낼 건지 납세 의무자가 결정돼야 돼. 납세 의무자가 결정돼야 돼. 이 세금은 개인이 내는 거냐 기업이 내는 거냐 이게 결정되지. 왜냐면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개인이 내면은 개인 소득세가 되는 거야. 근데 기업이 내면 뭐가 되는 건가요? 법인세가 되는 거야. 그럼 법인세하고 개인 소득세는 다르냐? 엄청 다른 거죠. 일단 세율이 달라. 개인 소득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6에서 38%예요. 그런데 법인세는 10에서 22%거든. 그러니까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인지 법인인지 이걸 알아야지. 그렇죠? 두 번째, 그나저나 나 세금 왜 내는 거야? 세금 왜 내는 거야? 그걸 뭐라고 배웠냐면 과세 대상. 뭐라고요? 과세 대상. 세금의 부과 대상물이 뭐냐 이거. 나 왜 내는 거야? 당신 돈 벌었잖아. 소득을 올렸잖아. 중개 보수 받았잖아. 그러니까 중개 보수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잖아. 나 왜 내는 거야? 당신 월급 받았잖아. 월급 받았으니까 세금 내야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중개해가지고 그렇죠? 월급 소득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어떤 세금 내는 거야?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만약에 중개 보수를 받았다. 그럼 나는 뭘 내는 거야? 사업소득세. 그렇죠? 그러면 나는 왜 내는 거야? 당신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받았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평택에 있는 쌀농사 짓던 땅 물려주셨잖아. 10,000평 물려줬잖아. 얼마나 좋아. 그렇죠? 물려주셨잖아.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시는 거를 뭐라고 그래?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것을 상속. 그러면 상속 재산을 얻었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이런 걸 알아야 되죠? 이런 걸 알아야지 세금 유형이 다 바뀌거든. 그러면 상속 재산을 얻게 되면 이분은 어떤 세금을 내야 돼?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상속세 계산 방식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분이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로 내야 되는 거니까 급여로 이제 가는 거죠. 근로소득세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 대상을 파악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좋다. 내가 월급을 받았다. 내가 중개보수를 받았다. 그럼 중개보수가 5천이다. 그럼 5천만 원 벌면 다 내 돈이에요? 아니죠. 5천만 원에서 내가 세금 떼는 거 있지.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서 나가는 돈도 있잖아요. 내가 중개보수 5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돈. 일단 뭐 나가요? 뭐 월 임대료도 나갈 것이고. 또 뭐 해야 돼? 홍보비도 들어가죠. 뭐 프랜카드 걸고 뭐 벼룩시장 내고 하면은. 그렇죠? 근데 요즘은 홍보하기가 너무 좋아. 요즘은 돈 안 들어가는 홍보가 너무 많아. 그렇죠? 카카오 스토리. 그렇죠? 내가 이제 중개사장을 따가지고 거기다 막 이제 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중개 보수 한 것도 이제 해주고 뭐 물건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네, 요즘은 워낙 많아. 뭐 카카오 스토리, 또 블로그, 그 다음에 SNS, 페북, 그렇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렇죠? 이거 다 하면 하루가 다 가. 그렇죠? 요즘은 그러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심심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야, 섬에 가도 인터넷만 되면 돼. 그러면 뭐 전혀 지루해. 하루가 다 가버려 그냥.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그 회사 뭐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이제 명예퇴직을 시킬 때 책상을 갖다 딱 빼가지고 저쪽에 준다잖아요. 그러면 열받아서 그냥 나 그만둬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그만둔다는 거야. 왜?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거야. 5개를 해봐. 5개 막 페이북에다 SNS에다가 블로그에다가 막 얘기해봐봐. 시간 하루가 금방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는 안 나간다는 거야. 그렇죠?
컴퓨터를 빼버려도 핸드폰 있잖아. 스마트폰. 스마트폰 뺏을 수는 없잖아. 이게. 내가 내 스마트폰 뭐 하는데. 그렇죠? 견딜 수가 있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자, 그래서 이 대상이 정해지고 소득이 정해지면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차 띄고 포 띄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 그럼 아까 배운 대로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가 되면 뭐예요? 종량세.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정해야 돼. 이게 종가세인지 수량으로 하는 것인지 이걸 정해야죠. 그 다음에 이걸 다 낼 수 없으니까 일정 세율, 비율만큼을 내라.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뭐라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네 가지의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납셈의 성립이라고 한다. 납셈의 성립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립된 우리가 요건 가지고 이제 세액을 결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세액을 결정하는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확정이라고 한다. 확정이라고 한다. 그렇죠? 확정이라고 한다. 그럼 확정을 한다는 것은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것을 우리는 확정이라고 한다. 과표에다 세율을 곱하는 것을 확정이라고 한다. 다만 이때 확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신고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지가 되는 방식이 있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금은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는 거고 어떤 세금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고지서 날라오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취득세는 신고일까요, 고지일까요? 신고. 취득하는 자가 신고도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은 취득세 같은 거는 신고예요. 그런데 재산세 같은 거는 고지거든. 가만히 앉아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는 고지서가 몇 월 달에 날라올까요? 네. 가끔씩 뭐 4월 달, 뭐 6월 달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재산이 없다는 거야. 네?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재산세는 7월 달하고 9월 달에 날라와요. 그렇죠? 7월 달에 9월 달에 날라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7월 달하고 9월 달에 개모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에 다 고지서 봤는데 그 모임이 괜찮은 모임이야. 재산들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7월 달, 9월 달. 다른 달에는 안 날라온단 말이야. 고지서가. 그렇죠? 네. 아, 날라올 수는 있겠구나. 압류통지서 뭐 이런 거 날라올 수. 압류통지서 그렇죠. 압류통지서. 그러면 신고나 이제 고지가 있어요. 그러면 신고나 이제 고지를 통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말 있죠. 확정 신고란 말 들어보셨어요? 확정 신고? 세금을 신고를 통해서 확정한다 이런 말 쓰는 거야. 이것을 확정 신고 이렇게 합니다. 확정 신고죠. 네. 그러면 이제 고지를 통해서 확정하는 거, 고지를 통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을 아까 배운 용어 중에 지방세 같은 거는 보통징수 이런 말 써요. 보통징수. 보통징수.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 이런 말 쓰지. 정부 부과. 정부가 국가가 부과한다. 부과가 무슨 뜻이었지 아까? 부과가 결정한다. 세금을 부과 징수한다. 세금을 결정해서 거둔다. 그걸 부과 징수한다.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한국말이 참 우리가 안 쓰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 용어가 처음에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열립니다. 제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늘 쓰는 용어에 쓰다가 이런 용어를 보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렇죠? 처음에는 왜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왜 이 자리를 점유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그럼 상대방이 놀라죠. 얘 뭐라고요? 왜 이 자리를 점유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의사표시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황하는 거야, 이제. 아니, 이분이 저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배우자가 막 놀래요. 막 용어가 달라지거든. 나한테 인허가 받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허가 받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그럼 배우자가, 아니, 학원을 보냈더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목소리 더 커졌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요 신고를 통해서 확정하고, 고지를 통해서 확정하고, 어떻게 하면 소멸되죠? 어떻게 하면 소멸될까? 그게 돈 내면 소멸하지, 뭐. 납부하면 소멸하지. 납부등을 하면은, 납부등을 하면 소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냈으니까 이제 다 없어지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지 세금을 잘 계산해서 실수 없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배울 취득세.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냐? 취득하는 자가 내는 거다. 개인이나 기업이. 그럼 도대체
뭐가 대상이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표는 뭐냐? 취득 금액이 된다. 몇 프로 낼 거냐? 표준세율로 낼 거다. 뭐 2%다, 4%다 낼 거다.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낼 거냐? 취득한 날부터 60일까지 내서 신고를 통해서 확정한다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납부하면 사라진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성립확정 선물이다. 다만 이제 성립에서는 이제 더 추가돼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성립하는 거니? 언제 성립하는 거니? 응? 이걸 성립 시기라고 그래요. 성립 시기. 이 성립 시기를 여러 번 시험에서 물어봤었죠. 도대체 이게 언제 근데 이게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언제 결정이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 자료 보시면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발생하는데요? 취득하면. 맞죠? 땅을 사면 내가 납세문자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시기는 뭐냐면 납세문자를 알게 되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취득세는 내가 땅 사면 내가 납세문자 결정되는 거잖아. 그렇죠?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언제예요? 등록하면. 그렇죠? 등록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은 학원에 뭐 하셨다? 등록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등록.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납세무 확정은 신고를 통해서 확정한다. 신고를 통해서 확정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유세, 재산세, 지자세는 언제다? 6월 1일. 얘는 6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받아요. 이런 거를 과세 기준이랍니다. 과세 기준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무슨 징수?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뭐라고요? 고지납부. 고지납부. 지자체가 고지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처럼 6월 1일 기준으로 따져주네요.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는 뭐냐면 부동산 부자세.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종부세예요. 그럼 종부세는 몇 월 달에 내냐면요. 12월 달에. 12월 달에. 그렇죠? 그럼 개모임을 이번 달에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음 달에 했는데 그 개모임 장소에 누가 종부세를 낸다고 얘기해. 그러면은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럼 그 모임은 잘 되는 거야. 그분을 계주를 해야 돼. 그분을. 그렇죠? 그분을 계주. 여사님이 계주하세요. 네. 자, 종부세. 그 다음에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는 이제 개인이 내는 거. 개인의 소득.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들이 내는 부가가치세죠. 얘는 기간이 끝나봐야지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중개업을 한다. 그럼 내 중개 보수는 언제 걸 신고해야 돼? 한 달치를 신고해야 돼? 1년치를 신고해야 돼요? 1년. 1년이 끝나봐야지 내 중개 보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기간이 끝나는데. 기간이 끝나는데. 네. 그리고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확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유세.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유세는 독립세다, 부가세다. 부가세다.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데. 본세라는 것은 독립세입니다. 본세라는 건 독립세다. 본세는 독립세.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재산세. 바늘이 가면 실이 가는 거죠? 그럼 바늘이 성립하면 실도 성립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바늘인 재산세는 납세무가 언제 성립한다고 써져 있어요? 재산세는 언제 성립한다고 써져 있어요? 네? 6월 1일. 아, 이거 써져 있잖아. 6월 1일. 그렇죠? 6월 1일. 6월 1일이야.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할까, 얘는? 아, 얘도 6월 1일이지. 얘는 자기 자유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얘가 가자는 대로 한다니까. 얘가 6월 1일 날이면 6월 1일. 기간이 끝난 때면 얘도 기간이 끝난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부가세. 그렇죠. 부가세는 실이다. 실은 자기 성립시기가 있다 없다? 없다. 본세가 뭐냐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거야. 얘가 이쪽으로 가자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네. 자, 그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그냥 참고. 기타는 참고. 네. 자, 그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주요 조세용어 중에 가산세, 가산금 아까 다 정리해 드렸었죠?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가산세, 가산금은 알아둘 용어였죠? 가산세는 뭐라고요?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내는 행정상 제재다. 가산금보다 연체이자. 자,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산세는 1번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오른쪽에 가산금은 체납액의 3%, 중과상금은 체납액의 1.2%다. 그러면 중과상은 뭐죠? 이자에 또 이자. 맞아요? 이자에 또 이자다. 네.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취득, 보유, 처분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 부동산 세금은 어쨌든 지금 거기 나온 대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있다더라. 이걸 써놓은 거야 여기다가. 그럼 취득할 때 내는 국세하고 지방세는 뭐가 있는지를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것만 그냥 학습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만약에 취득하면 내는 세금 그게 바로 뭐죠?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지방세. 이제 배웠잖아. 지방세. 그럼 지방세니까 평택시로 가야겠죠. 그렇죠? 지방세, 취득세.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뭘까요? 재산세. 그렇죠. 재산세죠. 그럼 재산세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네, 얘도 지방세야. 얘도 지방세. 얘도 지방세. 그러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뭐라고 할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얘는 국세. 얘는 세무서 가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 팔아. 그럼 뭐예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이제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지. 그렇죠? 자, 이런 세금의 유형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쭉 늘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참고로만, 네. 근데 거기 보시면 취득, 보유, 처분할 때 다 내는 세금 있죠? 부가가치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다 내죠? 반면 취득할 때만 내는 것은 상속증여세, 인지세, 상속증여는 알고 인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매매계약 썼으면 인지 붙이죠. 그걸 인지세라고 그래. 인지를 붙인다고 그래. 인지. 그렇죠? 그럼 취득할 때 인지 붙이잖아.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유할 때는 종부세, 종소세, 법인세가 있다. 그러면 왜 종부세인지 알 거고 왜 종소세, 법인세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빌라, 원룸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하죠? 임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라면 소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개인이 임대면 임대소득세, 법인이 임대면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엔 재산세, 지자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팔았을 때는 처분할 때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종합소득세란 말 들어보셨죠?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소득을 이렇게 모아서 과세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그래서 뭐 참 나중에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이자소득, 배당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네,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종합소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소득이 생길 수 있나?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무슨 말이야? 내가 직장을 다녀. 그러면 근로소득. 그렇죠?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하고 내가 PC방을 또 차렸어. 부업으로. 그렇죠? 그리고 낮에, 오전하고 주간에는 알바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야간에는 내가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야간에서 돈 버는 거야. 그렇죠? 이때 돈 벌고. 이 사람의 취미는 돈 버는 거야. 특기도 돈 버는 거야.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 건 친구 만나는 거, 돈 쓰는 거. 그렇죠? 친구만 돈 쓰잖아. 너무 싫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들이 돈 더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부자들은 뭘 자꾸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해. 그런데 친구 만나서 얘기해서 돈 써. 그거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야, 진짜 저 보상비도 많이 받고 사업도 하는데 보면 어때요? 돈 진짜 쓰죠? 정말 그래요. 얄미워 죽겠어. 그렇죠? 그리고 서로 또 N분지를 합시다. 좀 자기 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다 지금 부자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안 사달라고 할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급여에서도 돈을 나오고 그러면 이제 돈을 벌잖아. 그럼 돈을 벌면은 이제 은행에 저축하죠. 그러면 이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 배당금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직장인이다가 내가 이제 명퇴를 당한 거야. 그래서 연금이 나와. 그렇죠? 그럼 기타는 뭐냐? 기타는 어쩌다 마주친 소득이야. 기타는 뭐예요? 어쩌다 마주친 소득이 기타예요. 그러면 자, 우리 매주 토요일 날 우리가 뭘 추첨하죠? 매주 토요일 날 뭐 하죠? 로또. 그렇죠? 매주 토요일 날. 저도 매주 토요일 날 사요. 매주 토요일 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안 나타나면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세포 교수님이 이상하게 못 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지금 내록이 생겨서 제가 그렇잖아요. 자, 하여튼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근데 뭐 지금 17년 동안 뽑아도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만 원 이런 건 된 적이 있었네. 그러면 또 바꿔줘.
그럼 막 또 이제 막 가슴이 설레는 거야. 와, 일주일이 너무 행복한 거야. 응?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복권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떨어져 꽝 되는 거야. 아, 그럼 그날 또 우울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주일을 또 버티는 거지. 그렇죠? 의외로 복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 당첨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복권들 있죠. 이 복권 우리가 내는 돈들은 어디로 들어가면 국민주택 기금으로 들어가요. 그 국민주택 기금으로 들어가면 그걸 뭘 하냐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 거야. 공사나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제가 꼭 무슨 당첨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네, 이런 겁니다. 네. 네. 아, 그렇죠. 네.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어. 우리 복권에 로또. 갑자기 제가 또 흥분이 되네, 또 이게. 제가 로또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네? 지금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로또 복권에 가장 많이 당첨된 건 400억이야, 400억. 옛날에 400억 있어, 400억. 이 400억 있었어요. 400억. 그럼 이 당시 400억이면요, 세금이 22%야, 22%. 그럼 88억 세금 내는 거야. 그럼 312억 가져가는 거야. 312억. 그렇죠? 네. 22%면 엄청 많이 내는 거죠. 네. 여러분들 염치가 있어요. 22%면 뭐 많이 내는 거야. 나는 50%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대기만 하면 나는 60% 내. 진짜. 60% 내도 그 돈이 얼마냐, 이게. 100억대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최고 당첨금이에요, 이게. 지금은 이게 30억이 넘으면 33%대예요, 세금을. 33%. 이게 워낙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거는 합산하지 않죠. 이렇게 많은 것들은 합산하지 않고 이건 분리과세 해버립니다. 이게. 자, 근데 저는 뭐 종합 합산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 되기만 하면 되지 뭐. 내면 되지, 그거. 내가 10,000원 투자해가지고 지금 사별 염치가 있지. 많이 내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게 그 당사자가 이걸 뽑은 게 아니라, 이걸 모 의경이 있는데, 얘가 이 황금의 손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 이제 경찰관 2명이 신고를 시킨 거지. 야, 복권 좀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샀는데 2장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한 장은 400억이고 한 장은 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손에 의해서 한 사람은 400억 부자가 된 거고 이 사람은 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응?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좀 약간 우울했지만 앞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인생은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400억 된 거야. 그럼 이 의경한테 돈을 줬을까 안 줄까? 네? 줘야지. 얘가 뽑아준 건데. 그래서 얘한테 뭐 1억인가 2억 줬다고 얘기하더라고. 좀 너무했죠? 네. 그럼 여러분한테 얼마 주시겠어요? 네? 1,000만 원? 네? 금반지 해준다고요? 저녁 금반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막상 되고 나면 마음이 바뀐다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되면 막 좋은 일에 쓰고 할 것 같죠? 그러면 이 되고 나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럼 당첨되기 전이 행복합니까? 된 이유가 불행합니까? 된 이유가 더 불행해졌다는 거야. 왜? 일단 사람을 못 믿어. 그렇죠? 나랑 갑자기 밥 먹자. 친구가 연락 왔어. 그럼 의심이 되는 거야. 혹시 내가 당첨된 걸 알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도 서로 의심하는 거야. 갑자기 막 반찬이 달라진 거야. 막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뭐야? 혹시 여기다 무슨 약 탄 거 아니야, 혹시? 막 의심하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응? 그래도,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불행할지라도. 그렇죠? 불행은 내가 감수할게.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렇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우발적인 소득이 생기면 우리가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 이걸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 네.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소득세를 낸다. 어쨌든 이렇게 취득, 보유, 처분하면 많은 세금이 붙어.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움직일 때만 세금이 따라 붙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세 총론에 보시면 우리가 다 했던 얘기가 나오네요. 도특광, 특광도세가 있고 시군구세가 있고 그렇죠? 도구세가 있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그렇죠? 광역단체별로
기초단체별로 세금을 이렇게 다르게 걷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세금이 있다는 것만 봐두실 것. 그 다음에가 부가징수에, 근데 그 중에서 도특광시 중에서 하나만 체크. 취득세 밑줄. 취득세는 특광도세다. 체크. 우리 시험범위 있는 건 체크하고 가죠, 뭐. 그 다음에가 지방소득세는 특광시군에서 담당하는 세금이고요. 체크. 시군구세 중에는 재산세 체크. 도구세 중에는 등록면허세 체크.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등록면허세는 도구니까 시군에선 걷지 않는다 이거죠. 시군에서는. 그 다음에 부가징수 방법. 우리 세금은 신고 방식도 있고 보통징수도 있다. 자, 보통징수는 무슨 납부라고 해요? 무슨 납부? 네? 보통징수는 무슨 납부? 고지납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용어를 딱 보면 이게 뭐다. 이게 딱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징수는 아까 뭐랑 비슷하다고요? 특별징수는? 특별징수와 비슷한 개념. 원천징수. 날라갔네. 원천징수. 그렇죠? 원천징수. 네, 자꾸 반복해야 돼. 그렇죠? 자꾸 여러분들이 입으로 되뇌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냥 입으로 자꾸 내뱉고 나도 모르게 입으로 막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요. 우리가 뭐 영어나 일어나 이런 거 공부할 때도 보면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지 않은데 자꾸 쓰다 보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조세에서 알아야 될 중요 용어들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강론인 취득세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